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바뀌는 거 봐라.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방송 시작할게요. 자,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이나님, 화수분처럼님, 긍정의 힘님, 금성님, 하늘이치님, 한사발님, 원태호님, 펭귄님, 강병철님, 상승 추세를 타라님 어서 오시고요. 카준마님,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1톤짜리 황금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별콩님, 서남수님, HWI님, 이도현님, 좋은날님, 빨강망토님, 박순희님, 긍정무한님, 빨강루시님 어서오세요. 김자남님, 백호님, 천억부자님, 가나라님 어서오세요. 조아맘님, 도네시님 어서오시고요. MNS님도 반갑습니다. 일찍 일 끝내셨네요. 네, 퇴근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사무실에 붙어있어 봤자야. 네. 밤 되면 해 떨어지면 일단 퇴근을 해야죠. 그죠? 해바라기님 어서오시고요. 들꽃님, 이순희님, 심쿵님, 형수기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네사랑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다들 오셨어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자, 오늘 시장은 괜찮았어요. 네. 일단 괜찮았어. 뭔가 조금, 네, 괜찮으니까 더 불안하죠. 왠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장이 오늘 빠졌어야 되는데, 씨, 괜찮았어. 그래서, 씨, 좀 불안한데, 이거 내일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내일은 터질 만한 건수는 없고요. 이제 내일 저녁 때니까 이제 4일날, 네, 4일이 조금 걱정스럽겠죠. 근데 FOMC에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서 잘하면 4일날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라고 짓거리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 0.5%에다가 양적 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고, 이제 6월 달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지금은 0.75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도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5월 3일 4일까지 나쁘지 않다가 6일날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출발치고는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동작구님, 허브님, 돈나무 오빠님, 부자아빠, 바라기 열공님 어서 오시고요. 김영길님, 양보레 사탕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네 아저씨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돈나무 오빠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오늘은 방송을 한 10초 정도 빨리 시작했거든. 대제비제이님, 최수환님, 예쁜 하늘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다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을 오늘 우리가 마감 시황 때 설명을 잠깐 해드렸지만 요거 한 번만 더 봐드릴게요. 그 상승 종목이, 네, 오늘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등락 현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상한가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코스피 쪽에. 그 다음에 올라간 게 424개. 그리고 떨어진 게 413개.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소한님, 수비골님 어서오세요. 네, 조금 나았다 볼 수 있겠고, 이영란님, 마정란님도 어서오시고요. 군매님, 꽃보다 꽃님님, 렌티스님도 어서오세요. 네. 짱 인생 뭐있어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런데다가 뿌리 파마? 뿌리를 파마했어요? 왜? 뿌리 파마? 뿌리 염색은 들어보네. 뿌리 파마는 처음 들어보네. 네. 아무튼 여성분들은 또 머리 이렇게 막 볶아대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지? 빨강마녀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쪽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은 지금 하락 종목이 720개예요. 720개. 그리고 상승이 642개.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코스닥 쪽에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전체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별로죠. 네, 전체 종목 보면은 내려간 종목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승 하락률을 살펴보게 되시면 잘 봐봐요. 지금은 이제 뭐 거래소 쪽도 그렇고 코스닥 쪽도 그렇겠지만 살펴보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체로 보시면은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레버리지가 이제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ETF는 많지 않았어요. 그죠?
네, 많지 않았고 한 10%대 이상 올라온 게 한 20개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률은요. 오늘 하락률이 되게 재밌는 게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ETF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5% 이상 떨어진 종목들 보면은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레버리지나 이렇게 뭐 ETF 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20개, 50개? 네. 40개? 네, 40개 중에서 이거 제외하고 나면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떨어진 게. 5% 이상 떨어진 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장입니까? 오늘 올라간 쪽은 굉장히 많았고요. 떨어진 것도 숫자는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ETF 쪽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종목들 쪽에서는 크지 않은 포인트가 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0% 넘어간 종목들 보게 되시면은 두 종목밖에 없어요. 우리로하고 YOM. 근데 우리로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번외로 치고요. YOM 혼자 떨어진 거예요. YOM 혼자.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아우씨 나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어디까지 인사해드렸어요? 사연 있는 비둘기님, 잠자는 양냥이님, 밤토리님, 까망이 냐옹님 어서 오시고요. 네. 계룡산 산신령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상엽TV님, H님 어서 오세요. G메이드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G메이드님이 오늘도 수익 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계좌가 올라갔어. 네. 보니까 마감 때 보니까 계좌가 올라가 있더라고. 네. 계좌가 올라가 있어. 야, 이게 무슨 일이고, 네. 정상원님 어서오세요. 행복부자님, 부자곰돌이님, 리줄리님도 어서오세요. 이제 출석 그만합니다. 네. 남성덕님도 어서오세요. 이제 출석 하지 마요. 출석. 인사하지 마. 해나님 어서오세요. 네. 이제 출석하지 마. 출석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출석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되게 조금 거시기한 시장일 텐데 뭔가 애매한 시장일 텐데 근데 계좌가 플러스가 났어. 이게 뭔 일이고 라는 예상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게 뭐선 일이고 그죠? 뭐선 일이고 헷갈린다 이거야. 헷갈린다. 이 헷갈린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바닥을 잡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근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또 이게 그게 아니야. 오늘 시장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 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일은. 네. 네. 이거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아침에 딱 멈춘 다음에 주가가 유로코롬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게 수급이 올라왔어요. 즉 매도를 줄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팔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팔지 않았다라는 거. 시장이 하락할 때는 대체적으로 막 집어 던져야 되는 일인데 이게 팔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너무 앞서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미국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점권을 일단 잡아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빼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매수를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미국이 도대체 왜 빠졌나만 봐봐야 돼요. 미국이 도대체 왜 빠진 건가? 이거 도대체 왜 내려간 거야? 왜 4%나 왜 내려간 건지, 이거 봐야 되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한번 봐야 되고, 환율 오늘 조금 올랐는데, 네. 조금 오르긴 했는데, 환율도 지금 약간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겠죠. 1274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1270,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환율 올라가서 뭐, 이 1260원대 나오니까 좋겠죠. 네, 좋을 텐데. 이 환율이 올라가면 나쁜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환율이 일단 정고점 근처까지 가면서 저항을 받을 때가 좀 됐어. 저항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너무 올랐구나 라는 생각. 어서들 오세요. 네, 출석 따로 안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너무 올랐구나,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일단 멈춰가 되겠죠. 네,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아직은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기다려가 되는 상태에서 매도는 멈춰가 될 거 아닙니까. 멈춰. 네, 매도 멈춰. 그만 팔어. 잠깐 있어봐. 대기 타라고. 대기해. 기다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매도가 멈춘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팔고 있던 것들인데 더 이상 안 팔겠대. 그러면 뭐가 돼요? 시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려가는 것과 안 내려가는 것, 올라가는 것. 그죠? 내려가는 것과 안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 세 가지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팔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팔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사거나 안 돼.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봐라. 안 팔고 뭐 하는 거지? 최소한 믿져야 본전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놓고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믿져야 본전인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뭐가 있었어요? 매수가 들어왔잖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매도를 치긴 쳤지만 많이 안 팔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띠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개연성을 좀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더 내려가게 된다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더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지금 환율이 약간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있단 말이야. 이 환율이 고점이다라는 인식. 이 인식 때문에 지금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릴 것이다. 0.5%. 그다음에 다음 달에 뭐 0.75 나왔죠. 이거는 뭐 안 되겠지만 0.5%든 뭐든 올릴 거 아니야. 올리고. 네. 올리고. 계속 올린단 말이야. 올리고. 그럼 뭐요? 사고 싶겠죠? 미국의 국채를. 왜? 국채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또는 이제 달러를 바꿔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싶겠지. 뭐 하여튼 금리가 높으면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그 달러를 막 챙기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게 이제 약간 진정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달러 필요 없는데?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나스닥이 지금 하락한 이유. 나스닥이 이렇게 지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4월달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잠깐씩 올라갔다가 왜 올라가는 이유는 또 뭐야? 내려간 이유는 뭐지? 왜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스닥 왜 빠진 거요? 왜 빠진 겨?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 그건 아니지. 돈이 없어서 파는 건 아니고요. 왜 파는 거예요? 나스닥 보시면요. 다우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다우지수는 그래도 요 정도 버티고 있지만 나스닥은요. 떨어진 폭이 상당하거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차이는 뭐지? 다우지수는 경기를 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흐름을 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건 경기. 이거는 종목 간의 어떤 실적, 기업 실적 등등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차익 실현도 들어가고 뭔가 이제 수익도 챙기고 이제는 좀 이제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죠. 뭐 돈 100만원 집어넣어 놓고 나서 뭐 팔아야 된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네. 여러분들 뭐 1억 갖다 팔아야 되겠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네. 나 계좌에 1억 있는데 이거 팔면은 시장이 막 붕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덩어리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덩어리 자금들은 이게 금액 자체가 제법 규모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팔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 1억 팔래. 어쩌라고 팔어. 네 맘대로 해. 이유로 물어보지 않아. 너 왜 파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그런데 큰 자금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뭐라면 도대체 왜 파는 겁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그 얘네들이 주식을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이제 팔아야 되겠다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미친 새끼들아 많이 먹었다는 걸로 팔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왜냐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 그냥 많이 먹었으니까 팔을래요.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만약에 1조 원을 1조 갖고 안 돼. 한 10조 정도 있대. 10조를 굴려. 여러분들이 10조를 굴려가지고 주식에다 막 투자를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기금을 생각합시다. 연기금이에요.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식을 판대. 막 팔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니네들 자꾸 파니까 시장이 빠진다. 도대체 왜 파냐? 많이 묻다, 이거.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그냥 팍팍팍. 니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되는겨.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많이 묻다, 이거. 이거 말이 돼?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지금 좋은 이유가 나왔잖아요. 너무나 좋은 이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사실 이유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이유로 되기가 조금 껄쩍지근한 거야. 그래서 금리 이거 뭐 좀 그런데 라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마침 금리를 아주 급속하게 올리겠대요. 어쭈 이것 봐라.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뭐가 되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 그러면 기업도 실적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마침 또 아마존이라든지 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갑자기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야. 1분기는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만 한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막 이딴 지랄하고 있네. 거 봐라.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기술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팔고 싶구나. 그럼 누구도 못 말리는 얘기죠. 명분이 생겼잖아요. 너는 그러면 실적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이걸 계속 들고 있고 싶겠냐? 팔고 싶겠지. 난 여기서 팔고 나갈란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갖다 던지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유 자체는 별거 없어요. 그냥 많이 먹었어. 진짜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 나스닥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냥 이 라인대에서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여름부터 조정을 받았으니까 작년 여름부터 조정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장은 안 되고 미장 돼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바글바글 했던 거는 누구요?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고. 네. 실제적으로 투자한 애들은 많이 먹었잖아요. 큰 돈들은 많이 먹었다는 얘기야.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이만큼 내주고 팔아먹어도 이만큼은 수익이야. 와우 씨.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아마존 이런 거 봐봐요. 네. 주가 떨어질 때 보면은 무섭거든요. 무섭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어디 샀을까? 이런 데서 샀겠지. 네. 또는 저런 데서 샀겠죠. 요 저 밑에서 샀겠죠. 네. 이런 데서 바글바글 했을까? 설마. 이런 데서 바글바글한 건 누구야? 여기 지금 보면은 미스터 킴? 네. 미세스 리? 뭐 이런 사람들 저기 들어가 있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보이냐? 근데 여기도 있네. 동네 김씨 아저씨. 네. 동네 아저씨. 요거 있네. 네. 김석준 씨. 네. 그 다음에 윤정자 씨.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 여기 봐봐. 네.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장악을 하고 있냐? 왜? 왜지? 뭐지? 우리 이런 총알바지는 진짜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다가. 네. 왜 외국까지 가가지고 막 그렇게 총알바지를 하고 있냔 말이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뭐 미장을 가든 국장을 가든 그것은 뭐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요 똑같아요. 국내 시장이든 뭐 해외 시장이든지 간에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먹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건 진리라고.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자,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 잘한다는 사람들 책을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거 뭐라 써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래야지 수익 난다. 이건 100이면 막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높은 데에서 왜 여길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해봐야 돼요. 얘네가 지금 나쁘니까 이쪽으로 간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 마음에 안 드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하고 있어.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적이 나빠요? 그러면 실제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실제 던진 건 언제부터요? 거래량 터진 게 2월 달이죠. 요때부터 해서 버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주들은 계속 그런 뉘앙스를 줬어. 나 이렇게 팔 거야 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문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실적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냐 없냐를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 쪽은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왜냐면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있다면 어쨌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어닝 시즌이니까. 계속 나오면 좋을 때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쁘면 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은행주들 실적도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뭐 벌어먹을 게 별로 없어. 장이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은행하고 좀 다르니까요. 근데 기술주들은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지, 실적은 정말 예상됐던 대로 더 나빠질 것 같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어우 질렸어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망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기술주의 실적이 떨어지는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가, 네, 나스닥 기술주가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진대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여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지? 네. 어떻게 가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빠밤 빠밤. 오늘 증시나 어제 증시를 보신 분들은 뭐 최근에 증시를 보신 분들은 어때요? 영향을? 야, 근데 우리는 수준이 높아. 네, 수준이 높아. 이쯤 되면은 영향을 안 주는데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저거 봐, 안 줘요. 이제 못 참았어. 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뭐. 야, 이씨,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말할까 말까 그러다가 영향을 주죠. 왜 안 줘? 네, 당연히 줍니다.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미국 기업들 실적이 안 좋대잖아요. 미국장이 빠지잖아. 얘는 어차피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 왜 빠지는지를 봐야 돼요. 금리 인상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대잖아요. 금리 인상 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 파월이 다 불렀잖아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금리 올릴 거야. 얘네가 먼저 사전에 공고를 했어요. 나 금리 올릴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사전적인 작업을 해 라고 얘기한 거지. 예전에 2017년도인가 그때는요, 말 안 하고 그냥 때려버렸거든요. 그냥 막 올려버렸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막 모르고 있다 당황했는데, 야, 이번에 우리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만큼 많이 올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에 맞춰서 대비해. 이런 식으로 다 불러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아, 준다. 이제 늦게? 우리도 금리 올라가요. 금리 올라가면 기술주들 실적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지. 그러면 주가 떨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왜 시장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영향을 주는데 시장은 오늘 좀 덜 빠진 것 같은데, 네, 영향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자, 이미 우리는 선 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적이 나빠서라기보다도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얘네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땡겨 먹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을 땡길 때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많이 팔고 조금 사고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남은 물량을 털어먹을 때 공매도와 함께 죽여버린다고 그랬죠. 훅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1월달이었어요. 1월달에 이미 영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선 반영된 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왜냐면 지금은 무슨 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장? 무슨 장? 국장. 그런 건가? 네. 미친 장? 네. 미친 장일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장이냐면 테마주 중소형주 장세예요. 테마주 중소형주 장이라고. 실적이 아니라 실적 장이긴 한데 실적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약간의 찬밥이야, 찬밥. 네. 찬밥. 게장. 막장이지, 막장. 아침 드라마장.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뭐가 있냐면 테마주, 중소형주만 아주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확 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사료 오늘 또 닭고기 시간에서 막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났대. 네. 걔네들도 보시면은 마니커 이런 거 봐봐요. 마니커가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인데 여기 보시면 쳐 올라갔다가 기어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오늘 올려놓고 또 시간에 상한가야. 이게 뭔 지랄이지? 오늘 대주산업 같은 경우를 봐봐요. 대주산업 이거 사료잖아요. 이거 갑자기 상한가를 또 찍었네. 내 기어 내려가다가 잘 팔았다고 박수치고 있었는데 또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배는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파란 거 먹은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배가 아플 수 있지. 근데 이런 거 배 아파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장입니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 그냥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실적이고 나발이고 보지를 안 해. 네. 그냥 테마로 가는 거예요. 테마로.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런 실적장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거다. 지금 실적 말고요. 2분기 실적입니다. 네. 2분기 실적 나빠질 거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좀 있었던 종목들은 약간은 애매한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대형주들이 이 대부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소형주들은 이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중소형주나 테마주는요. 실적이 나쁘다 좋다 이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년 적자야. 만년 적자인데 갑자기 정부에서 뭔가 지원책을 해주겠대. 여기다 딱 걸려들었어. 그럼 상한가야. 적자건 나발이건 회사가 다음날 쓰러지건 말건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뭔가 테마가 엮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예요? 대형주들은 한쪽으로 밀어놨은 상태지. 밀어놓은 상태인데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실적이 나빠도 언젠간 가겠지 뭐 업무가 되겠지. 그러니까 밀어놨어요. 얘들은 그냥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받아먹고 그냥 계속 개겨. 그냥 계속 개겨. 네. 계속 개겨 있는데 중소형들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그렇게 실적으로 떨어진다. 어머 그러든가 말든가. 네. 나는 테마주로 간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장이 되게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미리 선 반영이 됐다는 얘기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선 반영이 됐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4%나 빠졌다라면 저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상한 거야. 네. 이상한 거지. 장이 플러스가 나와서 뭐 이상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장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겠지만 오늘 플러스 나오기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4%예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8%예요. 이것이 이상한 거잖아. 이거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주말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 동안에 공포에 덜덜덜덜 떨다가 월요일날 거래 없을 때 축 죽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예상했던 수치 지지선 때까지 간다면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뭐 이거 뭐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거 아니잖아. 네. 근데 계좌가 플러스가 나왔어요. 오늘. 계좌가 플러스가 됐어.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지. 이런 상황에서 이게 플러스가 말이 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봤을 때는, 네. 실제로 봤을 때는, 뭐예요? 얘네들이 그냥 찬밥덩이가 되어 있는 거죠.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마주 쪽으로 와르르 몰려가 있다. 내일도 죽일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상황은 시장이 일단 저점을 잡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장이 되게 약간 네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도 뭔가 조금 다른 그런 그 상황들 네 그런 걸로 좀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약간은 헷갈린 네 그런 생각들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요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 대형주가 버티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든 뭐 개판이든 간에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 버티게 되면서 얘네가 올라가면은 중소형주들이 못 갈 것이고요. 얘네들이 못 가고 그냥 빌빌대고 횡보만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조정을 받았다. 뭔가 애매해졌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나빠졌다. 그러면 얘네들 악재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못 간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피해보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네이버, 카카오, 네, 게임주, 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오늘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대? 아프리카? 또 빠졌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죽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뒤져 나가는 겁니다. 네이버. 네이버요. 네. 카카오요. 네. 카카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이사는 월급을 못 받을 거예요. 15만원 이거 갈라면은요. 아마 임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자네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월급은 없다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 이미 이거는 몇 달 전, 거의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는 거. 이만큼 떨어졌으면 된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더 밑에가 끝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기술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의 종목들이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위메이드 이런 것도 보시면, 네, 그냥 그래.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정답은 그거야.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딱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피해 있으면 되죠. 네. 얘들이 근데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어요. 얘들이 밀리게 되면 주가는 조금 다운을 받죠. 네.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다른 애들이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 조금 메꿔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나? 이게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그 전략들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바뀐다. 주도주가 바뀐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네. 회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이렇게 직설 뻗었잖아요. 기술적 반등으로 많이 15만원까지 올라갔다 이거야. 위메이드가. 그러면 또 사람들 막 달려들겠지. 왜냐면 7만원, 8만원부터 시작해서 15만원이면 100%거든요. 100%니까 와우 그러면서 달라들겠지만 정거점 넘지 못하는 주식들은 전부 다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헤쳐먹는 거야. 네, 뒤치기로 한 번 더 해먹는 거죠. 이제 앞에서 잡아가지고 야 형씨 돈 좀 내주셔 해갖고 돈을 뜯었어. 에이씨 그러면서 가는데 가는 거 보다 보니까 씨 옷도 예뻐 보이고 신발도 좋아 보이거든. 가고 또 뒤치기 해가지고 그냥 옷도 벗기고 그냥 신발도 뺏어가지고 그냥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탈 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야지 뭐. 그렇게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었으면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 네. 싸그리 다 뜯어먹어요. 우리가 전쟁에서는 말이에요. 항복. 나 더 이상 못 싸우겠습니다. 항복이요. 난 졌어요. 그러면은 일로 와 해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고 가요. 살려는 줄게. 이거 되거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나 항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로 와 완전 죽여줄게 썰어버린다고. 주식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떨어지는 주식 가지고서 백날 그냥 언젠가 살아나겠지. 떨어지는 건 언젠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제 막 싱싱하게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싱싱하게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은 그 사력을 다 할 때까지 늙을 때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힘이 막 넘치는 그런 힘이 넘치는 상황.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 힘이 넘치는 상황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힘이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22만원 팔 때 뭐라 그랬어요? 뒤진다 그랬잖아. 뒤진다고. 22만원 팔았으면은 네 아주 좋았겠네? 그죠? 10배 먹고 22만원 팔았으면 아주 좋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약에 안 팔고 있었다 그러면 뭐요? 물론 아직도 수익이긴 하겠습니다만 열받게 자꾸 생각날 거 아닙니까? 네? 싱싱하지.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피해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해 있으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합니까?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네들이 일단 없어. 그리고요, 반대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금리가 올라가.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떨어진대. 근데 미국에서는 하지 않은 게 있죠.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보는 애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미국에서 하지 않는 거, 은행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수익을 보지가 않아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은행주들이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왜? 얘네들은 IB야, 투자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은 벌어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뭐야? 다 돈놀이, 돈장사야, 돈장사. 돈 넣고 돈 먹기. 완전 야바이꾼들이죠. 네, 돈장사 애들이야. 돈장사 애들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다? 오케이, 땡큐. 어차피 금리 계속 올라갈 건데 주가가 떨어졌네? 어유 고맙습니다. 그런 애들을 갖고 있으면 돼, 그냥.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적이 이제 올라갈 애들이 있죠.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뭐 조달 비용이 많아져가지고 뭐 회사가 뭐 어려워지고 관계없이 그냥 실적이 좋아질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얘네들 누구겠어요? 얘들은 누구? 여러분들 오늘 마스크들 다 벗었어요? 마스크. 오늘부터 마스크 벗는 날이잖아요. 마스크 근데 못 벗겠더라. 사람들 다 쓰고 다녀. 오늘 마스크 벗어도 되는 날이거든? 근데 다 쓰고 다녀. 그래도, 이씨, 나도 그냥 쓰고 다녔네? 네. 마스크를 못 벗, 그니까, 뭐라 해! 아니, 법적으로 뭐 하면 문제 없는데, 째려본다고. 내가 그래서 나도 둘러봤지. 혹시라도 마스크 벗은 사람이 있나? 했더니 아무도 안 벗었어. 여시, 이거 봐라. 네. 네. 그렇더라고. 이거 한 6월 달쯤 돼야지 벗을 것 같아요. 네. 6월 달쯤 돼서 지금 이제 뭐 더 괜찮아진다.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벗으면서도 조금 더 괜찮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한 명씩 이제 조금씩 이제 급속도로 갑니다. 급속도로 가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황사 때문에 또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그냥 습관적으로 마스크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스크 안 벗고 있지만 요걸 한번 생각해 봐요. 마스크를 벗는다. 이거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위드 코로나잖아.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행히 뭐 항공주, 골프존 뭐 이런 거 오늘 보니까 잘 가더만. 네, 골프존. 골프 치러 아주 난리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네.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스크린도 뭐 난리가, 스크린조차도 갈 수가 없어. 그냥 줄을 섰어. 이게 싼 가격이 아닌데도 줄을 섰어. 뭐 어디 뭐 라운딩? 아휴, 라운딩은 네. 라운딩은 언감생심. 네. 돈이 많아도 못 가. 네. 아무튼 네. 세수 안 해서 저는 세수 안 해도 벗고 당겨요. 네. 원래부터. 네. 이 뭐 저는 원래 동네 거지 아저씨로 유명해서 괜찮습니다. 네. 난리가 아니죠. 이런 소비주. 근데 오늘 뭐 항공주?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뭐지, 저거? 네. 티웨이, 뭐 이런 거. 네. 티웨이, 항공. 네. 항공이요. 항공 이런 종목들. 네. 뭐 제주항공,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뭐 영화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거. 네. 그럼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여행주,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등등등. 네. 많이 안 빠져요. 안 빠질 거고, 얘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가지고 가셔야지 돼요. 네.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카지노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과 연관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연관이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얘네들은 지금 이만큼의 실적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거에 왜 기저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못 갔던 걸 누려야 되겠다. 지금 이번에 성수기를 아주 노리고 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번 여름의 여행만큼은 무조건 해외여행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벌써부터 해외여행을 갈 이유는 없지 않아요? 해외여행 못 가가지고 뭐 들러붙은 귀신이 붙었나? 다 제임스 귀신이 들러붙었는가? 해외여행을 못 가가지고 아주 난리던데,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해외여행이 아니라 목적은 저거 아니야? 면세품? 네.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네. 비행기까지 타러 가는 그 순간. 이게 사실은 여행의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여행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집 앞에서 나와가지고 짐 싸고요. 전날 짐 싸고. 오, 부자스타님, 부자 삼촌님, 고맙습니다. 네. 스벅은 써서 안 먹으니까 다른 걸로 먹을게요. 부자삼촌님 슈퍼채팅 네, 고맙습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투사님 그래서 한잔 드세요. 봐봐. 짐을 싸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티켓팅을 하고 그 다음에 출국 심사대 거쳐가지고 그 면세점 쫙 팔아다 있어요. 팍! 네. 어머 저것은 얼마니 저것은 싸넬 저것은 굿자 막 이렇게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미 되잖아. 그죠? 그리고 도착해서는 개고생이야 원래는. 네, 해외여행은 도착하면 개고. 그 휴양으로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요 거기 가서 뭘 누리겠다고. 그죠? 똑같아.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근데 개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네 너무 좋았어. 뭐 때문에요? 네 면세점 때문에. 그 호텔 신라. 아, 이런 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야 이거. 근데 사람들이 와장창 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뭐 모두 다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골프 여행 이런 것들 많이 가실 거예요. 이제는 골프 여행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가실 겁니다. 실제로 뭐 격리가 다 해제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태국이었던가요? 작년에 그 입국자 물론 무조건 격리 있었죠. 14일 동안 무조건 격리, 2주 격리 무조건 있었던 그런 시기에 있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태국에서 뭘 했냐면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잡아가요. 그냥 잡아가지고 호텔로 데리고 가. 근데 이 호텔 안에 골프 코스가 있어. 이게 그 골프 여행 가면 아시죠? 그게 이제 그 무제한이잖아. 코스가 무제한. 그냥 막 돌잖아요. 하루에 36골씩 막 미친 듯이 그냥 미친 돌죠. 근데 딱 잡아가요. 격리되는 14일 동안은 어떻게 한다? 그것만 하는 거야. 여기서 골프 치고 돌아와서 호텔에서 있다가 여기서 골프 치고 돌아와서 호텔에 있다가. 그러니까 호텔 이 리조트 골프 리조트 안에서 자가 격리되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 태워가지고 공항으로 가가지고 태워 보내버려. 그럼 뭐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어. 끝이야.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이미 하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지금 2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지금 우리가 두 개 봤죠. 은행, 금융 뭐 이런 거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새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새 정부. 네. 정책주야. 정책주는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테마나 뉴스나 재료나 다 관계없습니다. 네. 이게 뭐 정책주가 딱 떨어지게 되면요 실적이 나빠서요. 어쩌라고. 외국인이 팔아서요. 어쩌라고. 이거는 뭐 관리 종목 어쩌라고. 이거는 뭐 내일 망하고 어쩌라고가 되는겨. 그냥 뭐 정책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서 포트폴리오 가져가게 될 것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소름 돋죠? 네. 소름 돋잖아. 소름 돋지 않아요? 나만 소름 돋았어? 네. 실적이고 뭐고 뭐 이런 거 다 지금 떨어지는 뭐 어쩌라고지. 어쩌라고. 그건 뭐 어쩌라고. 나는 갈 건데. 그럼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 잡아넣고 금융주 잡아넣었어. 정책주 잡아넣었어. 뭐 어쩌라고. 괜찮은 거요. 장이 빠졌는데 뭐 어쩌라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개별적인 테마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사료나 곡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딱 그냥 가야 되는 것들도 있죠. 뭐 여름철에는 이제 여름 관련주,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농사철에는 농사 관련주, 뭐 이런 거, 네, 이런 재료가 터지는 것들 그런 애들이 되는 거지.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 것인지가 답이 딱 나오는 거지. 헷갈리지 마세요. 네. 저쪽이 좋은가? 이쪽이 좋은가? 와, 저거 올라갈 때 따라가야 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헷갈려 버리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여러분 군대 가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이제 황사는 끝났어. 마스크 이제 뭐 황사 뭐 누가 지금 황사에 관심을 줍니까? 네? 미세먼지 뭐 황사 뭐 이제 누가 관심 줘요? 아무도 관심 안 줘요.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 황사고 나발이고 뭐. 네. 헷갈리다 보면 나중에 얻어 터지는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대에 신병으로 갔을 때, 신병. 처음에 군대에 이제 훈련소 입소해서요. 네.
훈련소에 입소했을 텐데 군대 가신 분들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군대에 딱 가가지고 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받으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아침에 자고 막 그러던 애가 갑자기 군대를 갔네? 갔더니 막 그냥 새벽부터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막 굴리고 뭐 계속 구보하고 막 훈련하고 너무 힘들지. 막 바닥을 벅벅 기어다니고 막 밤에도 일어나서 빵빠리.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밤에 새벽에 깨워가지고 막 사이렌 울려서 나와! 그냥 집합시켜가지고 막 네. 그런 거 얼차려를 막 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퍼. 그러면은 꼭 얘네들이 새벽에 밤에 불러가지고 너희 부모님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뭐 어리 빠진 것을 알고 있겠느냐 뭐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막 그러면은 애들이 벌써부터 동요가 와요. 왜냐면 군대에 있을 때는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거든.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조교가 이거 다 작전인 것 같아. 조교가 자 이게 그때는 이제 뭐야 위로 지침 뒤로 지침이지. 뒤로 지침 뒤로 지침이 이렇게 다리 들고서 이렇게 허리 그 팔 들고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누워 있어. 이게 지침하면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하면 이게 뒤로 지침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네 조교가 뭐 시킨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훈련병들이 어머님 은혜를 불러라. 어머님 은혜. 요즘에 저거네 그 뭐지 부모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겠네요. 네, 어머님 은혜를 불러.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 실제 괴로움 뭐 막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절 넘어가잖아요.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 딱 여기서 끝나. 그러면 조교가 내려와가지고 막 밟어. 이 새끼들이 막 그러면서 막 밟아대요. 막 그래서 아 나 그때 진짜 충격 많이 먹었어요. 진짜 충격 많이 먹었어. 그게 왜 그렇게 가지? 막 근데 애들이 막 울고 있어. 뭐 어머니 음에 부르면서 막 울다가 아 근데 스승 거기서 딱 끝나. 야 이게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막 밟아요 진짜. 와서 막 밟고 이 미친놈들 보라면서 뭐 네 정신 빠졌다면서 그 걸차를 또 한두 시간 더 돌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허다했지.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애들이 막 울다가 갑자기 막 푹푹 웃기도 하다가 얻어 터지니까 또 심각해졌다가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네. 내가도 그 당시 그 훈련소 가면 다 그렇게 하긴 하는가 봐. 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한번 얻어 터진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군대 갔다 왔죠. 27이잖아요. 이 정도면 군대 제대할 때 됐죠. 네. 네. 군대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헷갈리면 나중에 이 헷갈린 게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네.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에 뭔가 나에게 린치가 들어와. 얻어 터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 지금 여러분들 역발상 뭐 이런 거 좋아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뭘 해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어. 뭘 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네?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군대 가면요, 그 새벽에, 요즘에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새벽에 사이렌이 막 울려. 그러고 울리면서, 훈련병, 현복장 탈의하고 연병장 집합, 시간은 3초. 막 미친이 자다가 튀어나가가지고, 막 그냥,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막 떨어질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이거 나쁜 거거든. 네. 주가가 떨어지잖아. 내가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나쁜 거잖아요.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은 스승의 은혜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아, 보다팔이 이렇게 나온다. 네. 떨어지는 건 나쁜 거예요. 떨어지는 건 나쁜 거야.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일단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나쁜 거지. 이건 무조건 나쁜. 주가가 내려갔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게 이상한 거야. 네. 이상한 거지. 내가 아까 금융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차피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가면 땡큐. 땡큐란 이야기는 뭐예요? 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맙다. 네.
가격을 싸게 해주니까 고맙다. 네가 정상화가 되면 다시 사줄게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떨어질 줄 알고.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와 땡큐 너무 좋은 주식인데 5,000원까지 왔네? 아니지. 2,500원 가면 어쩔 건데요. 와 2,500원 갔네? 그래 1,000원 가면 어떡할 건데요? 와 1,000원 갔네? 야 그 다음에 500원 가면 딱 동전주 됐네? 네. 언제까지 좋아할 거요? 떨어질 때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주식을 자꾸 살려고 하지 마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떨어질 때와 추세적으로 떨어질 때가 좀 달라요.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뚝뚝뚝 떨어지다가 기술적 반등도 좀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여기서 매매하면 되지만 추세적 반등은 말이에요. 오르고 내리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 연결이 되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와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하락하게 되는 것들은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치고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단기지만 이거는 장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추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더 떨어질 거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봐봐요. 그 성투사가 신던 쓰레빠가 있어요. 쓰레빠가 성투사가 신던 거라서 이거는 성투사가 강아지를 끌고 다닐 때 신던 쓰레빠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무좀력 100 막 이렇게 붙어 있어. 막 그 쓰리빠가 이제 경매장에 나왔어. 지금은 1,000,000원이래. 근데 이거 쓰리빠를 뭐하러 사냐 해가지고 다음날 500만 원 떨어질 것 같아. 1,000,000원짜리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1,000,000원짜리가 내일 500만 원이 될 거다. 안 사잖아요. 우리가 경매. 집 경매할 때 보시면은요. 권리 분석이랑 이거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매 들어갈 때 보면은 뭐 유찰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안 사겠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쓰리빠는 안 살 수도 있어. 근데 집이 좋은 게 하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딱 가서 봤어. 그랬더니 원래 뭐 그 감정 가격은 5억인데 지금 2억이래. 완전 싸잖아. 해가지고 덜컥 사시면 무슨 소리 들어요? 호구. 왜? 아니 5억짜리 2억에 산다는데 왜요? 그 여기 권리 분석 보니까 2억의 낙찰을 받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5억을 줘야 돼. 막 이런 식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 떨어져야 돼? 5억까지 안 가겠지만 4억쯤 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얼마쯤 와야 돼요? 한 7천만 원쯤 와야지 경매로 붙어서 살만하다.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냥 떨어졌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떨어지니까 좋은 주식이다. 어쨌든 올라갈 거다. 떨어질 때 무조건 사자. 이 헷갈림에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금융주든 뭐 위드 코로나든 아니면 정책주든 얘네들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 어차피 좋을 건데 어차피 실적 좋아질 거야. 살까? 사지 말고 사지 마세요. 지금 가격보다 더 위에 사시더라도요 사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사야 되는 자리는 항상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야.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날 리가 없잖아요. 상승해야죠.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테마가 있고 막 그래도 주가가 내려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 상관이야. 뭐 테마가 좋든 말든지 간에 뭐 2,000조 시장에 진출한다. 어쩌라고 떨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좋은 주식이 떨어지면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PT 체조 하는 거야. 네. 이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든 아무리 나쁜 주식이든 일단 주식의 매수는 올라갈 때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웬만하면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그런 것들 자꾸 건드리면서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주식인데 어차피 좋아질 거거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더 살 거야. 더 살 거야. 더 살 거야. 정신 차리다 보면 몰빵 하나 딱 남아있어. 네. 그럼 여러분 아침 밥상에 다음 날부터 뭐가 올라와요? 이만한 빵이 하나 올라와 있지. 아니 여보 이게 뭐요? 그때 몰빵이야?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나 처먹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빵 먹고 집에 가야지 뭐. 가야지 뭐 어쩔 거요.
밥상에 이게 빵 하나 올라온다고. 아직은 이제 배우자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여보, 내가 몰빵을 치다가 크게 손해를 봤네. 다음날 아침에 빵이 올라와 있지.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겠어요? 뭔가 느낌이 오는데 이거 뭐지? 몰빵이야.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처먹어라. 이렇게. 물타기라는 것은 네. 한번 가급적이면 네. 한 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게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네. 몰빵 다음이 죽빵일까? 여보, 오늘은 왜 밥이 없어? 빵도 없네? 그랬더니 응, 있어. 죽빵 뽕. 야, 너무 고소한데? 네. 이렇게 되지 맙시다. 이게 고소할 일이 아니잖아. 네. 주식하는 입장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돼. 죽빵까지는 가지 말자. 인간적으로다가. 그러면은 폭행이 되잖아요. 안 돼. 입에다가 막 집어넣어줘요? 네. 야, 그 정도는 하지 말자. 이게 모두 다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헷갈림. 네. 헷갈림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요, 일단은 그래도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조금은 이제 편하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거든.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빵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다들 경험이 있어? 오늘 빵 사러 가는 거 아니야? 네. 여보, 널 위해 준비했어. 몰빵. 네. 갑자기 펄어비스? Why? 자, 지금 보면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3개월째 옆으로 누워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비빌 만한 게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겠죠. 뭐 이거에 대한 그 가능성은 위드 코로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주가가 뭐 대형주가 올라갔다면 더 많이 올라갔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주가 못 가지만 주가는 버티는 이유는 중소형주가 그나마 많이들 올라주고 많이들 상승해줬기 때문이다. 얘네들 중소형주 웬만한 것들 보면은 뭐 20%, 200%, 뭐 300% 막 이렇게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고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총이 작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본다라면 시장이 뭔가 버티기가 있는 거구나. 만약에 중소형주가 못 가면 대형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방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은 이제 상처가 이렇게 났지만 그 상처가 아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만지면 아직 아파요. 네, 만지면 아픈데 그래도 처음보단 덜 아픈 거지. 왜 이렇게 뭐 그 상처가 이렇게 나가지고 꼬매놨어. 이렇게 꼬매놨어. 이게 꼬매나면 처음에는 뒤지게 아프죠. 뭐 생살 찌고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 바늘을 이렇게 꼬매니까 얼마나 아플 거예요.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요즘 애들 종이컵 씌우나? 네. 이 종이컵 이렇게 씌워 놓고 다니잖아. 너무 아프니까. 네, 이거 보호용이지, 보호용.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아물고 나면 이제 종이컵을 치워도 네, 아프긴 아파. 이거는 원래 수술 안 해도 아픈 거니까 아프긴 아픈데, 예, 그래도 이거를 이제 띄어놔도 이제 다닐만 한,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상처가 아물고 있다. 네, 아물고 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지만, 이제는 조금씩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뎌지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시장의 웬만한 부분들은 주가의 하방이 떨어지더라도 그래 또 떨어지냐? 알았어. 받아줄게. 알았어. 처음에는 무서워서 공포심에 막 주식을 던졌는데 이제는 들고 가겠다 이 얘기죠. 네. 수술 안 해도 아프지. 아파요. 거기 하면 이게 거품 불고 쓰러져요. 잘못 맞으면. 네.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움찔움찔 하잖아. 움찔움찔. 네. 맞아. 옛날에는 괜히 또 그런 거 막 주고 그랬어. 괜히 보여주고 막. 이 새끼들. 아주 나쁜 자식들이죠. 네. 그때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무념무상에 젖어들어야지. 절대로 아니면 절에 들어가든지. 네. 끔찍한
네. 끔찍한 일이라곤. 아무튼,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몰라도 돼. 근데 아무튼 그게 뭔가가 이렇게 좀 이제 좀 이제 익숙해진다로 봐야 되겠죠? 익숙해진다. 네. 그만해 이제. 네. 하여튼 뭘 하나 던져드리면 그냥 아주 그냥 남자들이야? 남자들 군인이야? 그 공만 던져주면 그냥 막 하루 종일 놀기세요. 그냥 그만 안 돼. 네. 네. 더 이상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선 넘으면 안 돼. 선 넘네? 네. 선 넘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이게 무뎌지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자극들이 오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대충 길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길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흐름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게 막 떨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막 새로 떨어지는 것들은 이것만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요렇게 해서 고만요. 이제 진짜 왜 이래. 네. 이렇게 해서 네. 내가 잘못했어요. 네. 죄인이다 내가. 네. 애들 볼지도 몰라. 애들 잠 안 자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요렇게 네.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진 주식이 이제 하락을 멈추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하락을 멈추는 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멈추는 애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귀엽게 예쁘게 봐줘야지 이제.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쭉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쭉 구성을 들여다보시면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미 올라갔다가 옆으로 눕는 이런 식의 나온 것들. 즉 중요한 거 공통점은 다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든 하락을 멈췄다라는 거죠. 하락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멈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삼양사는 근데 그때 왜 떨어진 거예요? 네. 또라이 같은 주식이? 네. 왜 떨어진 거요 이거? 아무 이유 없나? 아무 이유 없이?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심을 가져보는 거지 뭐. 올라가고 있구나. 떨어질 때는 건드리지 마. 이게 뭐 꿈속에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걸 꼭 사야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든 뭐 대통령 뭐 전대 대통령 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꼭 사십시오. 절대 사지 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아마 매수를 못했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관심을 가지세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 일단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어. 근데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회복이 되는구나. 안심해요. 안심하라고. 지금 내가 마이너스지만 안심하시라고. 왜? 시장 자체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 시장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내 종목은 좋아지고 있잖아. 그럼 오케이 땡큐 아니요? 장이 좋아지면 좋은 거지. 계속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샀는데 종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해. 지금 올라오는 걸 못 보고 있어. 계속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아. 막 걱정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비중이 많아? 그럼 줄이든가. 아니면 비중이 적어?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죠. 처음에 주식을 살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놈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도미를 하나 사왔어. 도미를 사왔는데 이것을 회를 쳐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막 뜯어 먹을 것인지 아니면 매운탕을 끓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찜을 할 것인지 모르잖아. 계획 없어? 그냥 갖고 왔어. 이제 도미를 사왔어.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얘라 먹어라 그러고 식탁에다 던져줘? 여보 그러면서 얘따 먹어라 도미다 이씨 그러고 네가 맘대로 해쳐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이게 엄마 도미 왜 사왔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도미 왜 산 거예요? 근데 도미를 왜 샀을까? 오늘 돼지고기를 왜 사왔을까? 소고기를 왜 사왔을까? 뭐해 먹으려고 산 거예요? 국 끓이려고? 구워 먹으려고? 제육볶음? 소불고기? 찜? 이제 생각한다고? 일단 사왔어? 네. 싸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어머, 도미가 있네? 야, 매운탕 한번 끓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니요? 어머, 오징어가 있네? 숙회 한번 해가지고 초장에다 찍어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살 때, 어머,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요? 그냥? 나 오늘 삼성전자 샀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슨 생각?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나 계획과 벗어났어. 그러면 안 되겠죠. 도미를 사왔는데 도미가 상했어. 그럼 못 먹겠지. 회 떠서 못 먹어. 얘가 눈탱이가 맛이 갔어. 이렇게 확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몸통을 냄새 맡아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대가리만 딱 쳐내고 끓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날로는 못 먹겠어. 하지만 끓여 먹으면 괜찮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식을 내가 많이 샀는데 계속 내려가요. 그럼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이거 줄여나가는 전략은 뭐냐면 줄여서 이것을 뭐 할 거예요? 다른 거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손절이요. 손절. 손절의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이 종목에 왕창 실었어. 비중을 많이 실었어. 이게 나의 완전한 전재산이야. 이걸 한 방에 손절하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멘탈이 와사삭 쿠쿠다스가 되는 거야. 와라락. 네. 멘탈이 쿠쿠다스가 되는 거야. 가루가 막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요? 유로 멤버십은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한 1, 2주 정도 지나면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든가 하시고요. 지금은 고민하지 마. 네, 지금은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리라. 이런 얘기까지 하나? 네, 아무튼 지금은 그냥 뭐 유로 가입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시장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만 배우세요. 네, 특강 계획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벤트들 이용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네. 아무튼 이 큰 종목을 한꺼번에 손절을 하게 되면 내가 멘탈이 나간다는 얘기야. 난 주식 투자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맛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만큼 띄어서 새로운 놈으로 갈아타. 아직 남아있죠? 이놈을 또 뜯어서 이쪽으로 갈아타요. 또 뜯어서 갈아타요. 또 뜯어서 갈아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이 점점 옮겨가는 거야. 얘가 아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내려가요. 그럼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올 수도 있겠지. 근데 언젠간 올라올 수가 있는데 내가 비중이 많으면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씨. 아우 보기만 해도 짜증나. 남들 다 올라가는데 저놈만 떨어지니까 계좌가 다 나빠지네. 왜냐면 이놈이 비중이 많고 조그만 애들이 막 올라가. 희한하게 비중 많은 건 안 올라가지. 네? 희한하게 비중 많은 애들은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다른 종목도 안만 올라가 봤자 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좌가 마이너스요. 장이 안만 줘도 마이너스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없애야지 돼요. 네. 없애야지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많은 것부터가 일단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마음에 드는 비중이 될 때까지 계속 줄이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손절이에요. 손절. 손절인데 다른 의미의 어떤 그 손절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면 그냥 갈아타기. 뭐라고 해야 돼요? 갈아타기. 네. 방송은 무방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핵심은 없지만, 네. 액기스는 별로 없지만, 네. 방송은 무방이 좋아. 네. 마음껏 떠들 수 있어. 근데 그 유로 방송은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환승이죠, 환승. 말 그대로. 조금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도 비중이 어느 정도 적어지게 되면 이제는 얘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내 원래대로 계획이 될 수 있겠고 얘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 아 알았어 너 떨어지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라. 얘네가 올라가면서 얘의 손실 난 부분을 메꿔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아주 고급 스킬이에요. 갈아타기. 네. 갈아타기. 아시겠죠?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대신에
뭐 조금씩 갈아탄 종목이 또 막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는 좋은 종목 갈아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종목 비중이 작은 비중이에요. 그냥 막 떨어지고 있어. 아씨 어떡하지?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떨어졌어? 더 사 이씨. 네. 왜냐면 이거 처음 살 때 그래도 얄팍한 계획은 있거든. 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처음 맞는다고 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얘기 다 했으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얄팍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떨어졌어? 아, 더 사, 이씨. 어디선가 들어오니까 막 더 사야 되더라. 물타기 아주 좋대더라. 더 사는 거야, 막, 네. 그러다 보면, 나 정신 차려보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비중은 이따만큼 커져 있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밥상에 빵이 하나 올라와 있죠? 네. 그 뒤를 따라서 뭔가 바람 소리가 들리지. 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요. 슉슉슉슉. 그러면서 네. 아,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지. 슉슉슉. 죽빵 빡 날아오는. 네.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몰빵, 죽빵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사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나는 주가가 올라갈 걸 생각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급하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네, 오늘 헷갈리는 것에 대한 특강인가? 왜 이래? 헷갈리는 거 하나.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떨어졌으면 아우 싸다라고 생각하죠. 10,000원인데 5,000원이 됐어요. 아우 싸다. 왜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이니까 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면 아우 비싸졌어 라고 얘기하죠. 7,500원까지 올라갔어요. 비싸. 그리고 안 산다? 근데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 10,000원보다는 싸잖아.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5,000원에 비해서는 비싸졌지만 10,000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싸다고. 그러니까 올라올 때 사면 여러분들이 확률도 높고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위에 사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어. 왜? 올라갈 때 사는 건 뭐예요? 불타기잖아. 올라갈 때 사면 불타기. 더 사주는 거지 뭐. 비중을 원래 늘려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비중 늘려가면 되지.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면 지금 대부분이 지금 주린이 분들입니다. 그죠? 주린이 분들. 아직 어떻게 보면은 말랑말랑한 상태죠. 말랑말랑. 네. 모찌 같은 상태겠죠. 말랑말랑. 네. 조금만 뭔가 악재가 들어와도 벌벌벌 떨 수도 있어요. 그냥 밤에 잠을 못 자. 미국장이 폭락하면 잠을 못 자고, 미국장이 폭등하면 또 잠을 못 자고, 막 그래야, 네.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꾸, 아시죠? 헬스 하시는 분들 아시죠? 막 오늘 막 웨이트를 막 했어. 막 근육 운동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에 상처가 나지. 근육에 상처가 나요. 그러면 이 근육을 왜 자꾸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하느냐? 근육이 상처가 나고 나서 이것이 아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고 더 커져요. 그러면 그것을 메꾸는 것이 뭐냐? 단백질. 그래가지고 프로틴을 이렇게 막 처먹는다고 할 뻔했네. 그렇게 드시는 거죠. 그렇게 먹는 거야. 근육이 일단 상처가 나는 거야. 상처를 자꾸 내줘야 돼요. 상처를 자꾸 내줘야지 그 위에 더 단단한 게 자꾸 쌓여요. 그래서 말랑말랑했던 것이 이제 단단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배가 지금 제 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엄청 단단해.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까요? 엄청 단단하다고 내 배에. 네. 다 튕겨낼 수 다 이렇게 튕겨낼 수 있지. 이거는 밥을 많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네. 근육에 상처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상처가 나면 되겠어요? 마음, 이건 마상이지, 마상? 마음에 상처가 나면 안 되는데, 네, 이거 말고, 네, 이거를 그냥 확 해가지고 죽으면 안 돼. 이게 왜 근육이 아니에요? 내가 복근을 하나로 다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복근을 대동당령 시킨 거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복근이 6개, 8개 있거든요? 6개, 8개 있는데 나는 딱 하나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복근 하나인 사람 봤어요? 이게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 누워서 뒹굴기 운동, 밥 먹고 들어눕기 운동, 뭐 그런 거 하면은 복근이 하나로 뭉쳐져요.
마음의 상처.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네. 뭐 이렇게 네. 6개를 하나로 합친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나누는 게 힘들어요? 합치는 게 힘들어요? 나누는 것보다 합치는 게 훨씬 힘든 거지. 다 그런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상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뭐 연인에게 상처, 아니면 가족에게 상처, 아니면 뭐 직장 상사에게 상처, 아니면 뭐에서 상처, 이런 마상 말고, 네, 이런 마상 말고요. 이런 마상 말고, 네, 무슨 마상? 주식에 대한 마상이에요. 주식에 대한 마음의 상처. 이거를 자꾸 받아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뎌지게 될 거야. 네, 결국에는 무뎌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는 웬만한 것이 들어와더라도 아유 알았어 괜찮아 끄떡없어 알았다고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냥 이렇게 그냥 달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그냥 신경 안 쓰게 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을 딱 사놓고 나서 네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에 왔는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가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어쩔 TV? 네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어쩔 TV? 팔아먹었는데 더 올라갔어. 어쩌라고? 네. 난 먹고 팔았지롱. 네. 이해되세요?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겠지만 이거를 컨트롤 못해서 주식을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에 상처를 받지. 주식하고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가느냐? 흑흑흑흑. 네. 상처받지 마. 네. 상처받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주식이 뭐 걔네 그 회사가 뭐 나하고 무슨 연고라도 있었나?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무슨 뭐 사돈의 8촌 정도라도 되나요? 그 정도 안 되잖아. 뭔 연고가 있지? 아무 연고 없어. 나는 지금 코스피 상장 종목, 코스닥 상장 종목 그 어떤 종목과도 연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네. 그 뭐 내가 팔아먹는다고 해고 그놈들도 나한테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네. 내가 주식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성추사님은 어떻게 내 주식을 우리 회사의 주식을 파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 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근데 내가 왜 얘네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지 마요. 그냥 덜어낼 것 같으면 팍팍 덜어내 그냥 막 네. 팍팍 덜어내고 그거 사야 될 때 있으면은 네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가 좋은 것은 뭐냐면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 그죠?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이 잘생긴 얼굴을 맨날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모른단 말이죠. 이게 뭐야? 렌의 좋은 점, 렌챗의 좋은 점이잖아요. 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나는 높은 데서 팔았어. 내가 위메이드를 1000%에 팔았어. 누군가는 이거를 위해서 샀을 거란 말이지. 20 몇만 원에 내 주식을. 그 사람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겠지. 아우 어떡하지? 그 사람 고통 받을 것 같아. 큰일 났네?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샀는지 내가 알게 뭐야. 김말똥이가 샀는지 개똥이가 샀는지 뭐 사머리가 샀는지 갓난이가 샀는지 내가 알게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혼수를 갖고 와가지고 몰빵을 쳐서 뭐 내 주식을 사갔는지 뭐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라니까. 네.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손절을 해버렸어. 그게 뭐 전 재산을 손절해서 나갔는지 뭐 어쨌든 뭐 나라를 팔아가지고 뭐 손절을 한 건지 뭐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전 재산 날라갔는지 모르겠다고 이거야. 나는 그냥 싸게 사준 거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왜 고민하냔 말이야. 아우 큰일 났어. 뭐 그럼 세계 평화를 걱정하지 왜? 그 세계 평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네. 그리고 내가 무조건 뭔가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내가 무조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아시죠? 힘이 없는 권력은 뭐라고 했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동네 부자라고 되고 나서 뭐 이제 뭐 기부 활동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내 코가 석대하고 뭐 제임스보다 코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인데 무슨 뭐 그런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주식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거는 이놈이 나한테 뭘 해줄 것이냐 이거 원래부터 바라지 마세요. 네. 바라지 말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주식 주린이 분들은 특히 생각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수익 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처음부터 수익 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 처음부터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주식합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주식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죠?
그런 날도 있지. 주식하면 다 돈 버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없어요. 없어. 그럴 때는 주식이 없어요. 왜냐면 무섭거든. 왜냐면 돈 버는 시기는 다 저 밑에 골짜구니 저 밑에서 그냥 완전히 처박혀 있을 때 이럴 때 사야지 돈을 버는 건데 이럴 때는 또 무섭거든. 주식 한다 그러면은 막 그냥 가가지고 밤새도록 괴롭힘 당하잖아. 이놈의 새끼도 뭐 주식 할까 말까 막 네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화해가지고 엄마 뭐 장인어른 장모님 다 집에 오셔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주식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 집안 말을 먹을 새끼는 어쩌네 막 그러면서 주식을 못하게 만든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 뭐라 그러지? 내가 그때 주식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게 말렸느냐? 막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하던가? 그럴까? 네. 사람이 또 이렇게 바뀐다? 지금이라도 하던가? 그러면 그럴까? 네. 방금까지 화나던 애들이 무슨 그럴까? 그럴까는 그게 이제 그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죽는 거죠. 이때는 원래 주식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인 것 같은 게 뭐냐면 물려있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든지 간에 네. 지금 주식을 하고 있잖아. 이 개떡 같은 장에서, 아우, 이런 막, 쳐다만 봐도 욕 나온 이런 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수익이 나겠지. 그죠? 조정은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끝나요. 끝나는 건 확실해. 그거는 100%예요.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걔네들은 실패가 없어. 무조건 100%거든.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끝나면 이 코로나 이거 뭐 무역 분쟁 안 끝날 것 같았죠. 2년이나 가니까 근데 끝나잖아. 코로나 와가지고 더 끝날 것 같았죠. 끝나잖아. 그죠? 리먼 사태 해놓고 나서 야씨 뭐 안 끝날 것 같지만 끝나잖아요. 끝나. 조정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상승을 항상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IMF 안 끝날 것 같았죠? 끝났잖아요. 끝났어. 그리고 지수가 무려 10배나 올랐어요. 10배가 뭐예요? 15배 올랐어요. 지수가. 이게 200포인트거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만 자꾸 챙겨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거 절대 못 봅니다.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야. 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장이 올라갈 때도 장이 다 올라갔는데 오늘 플러스가 1%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1%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이거든. 근데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금 뭐 500원 잃었다 뭐 지금 팔 거요? 아니잖아. 근데 왜 걱정이요? 오늘 플러스 뭐 500만 원? 아니야. 오늘 플러스 한 5억은 좀 많은데? 네. 아무튼 플러스 한 5% 나왔어. 한 10% 나왔다. 10%. 플러스 한 10% 나왔어. 네. 이게 금액으로 치니까 안 되겠다. 플러스 한 10% 나왔어. 팔 거예요? 마이너스 10% 나왔어. 뭐 어쩌라고? 이런 거에 상처받지 마요. 이런 거에 두근대지 마시고 저 플러스 10%다. 와우. 두근대지 마. 지금 여러분들이 플러스 10%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0%에 손절하려고 주식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키우란 말이에요. 그 근육, 그 상처를 입었을 때, 그 흥분감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5억은, 우리 강아지 껌 사줬어요. 5억은. 네. 그래서 벌려면 조단위씩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5억? 개껌 사라고 좋지. 네. 단풍이 껌이나 씹어라 그러고. 네. 우리 집 강아지는 막, 네, 1000억짜리 숲에 물고 당겨. 네. 다들 그렇게 있지 않아요? 네. 다들 그 정도 하잖아. 그래요. 근데 수익 났다고 파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수익이 이만큼 났어. 근데 나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팔아요. 네. 그거 다 경험이 되는 거야. 왜냐면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25%에서 지금 팔았을 때 더 올라가는 거 이것도 경험이 되면 나중에 안 팔겠지. 나의 기준이 다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안 팔고 다 내려갔어. 이때 팔아야 되구나. 이런 기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할 때는 특히 주린이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이 마음의 그런 그 좀 단단함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네. 종목은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혀도요. 여러분들이 배신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것만 빼면 정말 이상한 거 빼면 지금 여기가 최저점이야 이런 생각만 버리시면 돼요. 그냥 방치하세요. 지가 뭐 어떡할 거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네, 남편분이나 아내분을 밖으로 내쫓아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저기 들어와야지. 아, 그건 어쩔 수 없나. 아, 내가 나가게 되나? 그거는 좀 그럴 수 있겠구나. 싸우고 나서 집 나가지 말라고 했죠. 절대. 네. 마이너스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지 간에 한번 올라가서 불 붙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거를 주식 수익 내고 파는 건 재밌잖아요. 그거 계속 하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수익 내고 파는 건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어. 수익을 내고 파는 거는요. 아무도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팔았을 때 그게 또 하나의 경험이 돼요. 더 올라갔네. 아씨, 다음에는 좀 더 놔둬야 되겠다. 자기가 자꾸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게 뭐냐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 놔둬. 그런데 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원망은 누구에게? 남 탓. 왜 팔지 말라고 했어? 나 그때 팔고 싶었는데. 또 팔으라고 했는데 네, 주가가 더 올라갔어. 왜 팔으라고 했어? 난 더 갖고 가고 싶었는데. 네, 자기 마음에 없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스스로 결정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언만 할 뿐이죠. 네, 내 생각은 이래.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조언만 해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드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100% 신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신뢰하지 않는 분도 있죠. 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계속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학원 가가지고 공부할 때 수업료 내는 거 아까워합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었어. 밥값 내는 거 아까워요? 집에서 그냥 뭐 된장국에다가 이렇게 밥 해가지고 먹었으면은 돈 안 드는 건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뭐 소고기 구워 먹어갖고 돈 많이 깨졌네.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거잖아. 그 대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지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전재산 투자해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자꾸 경험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상처가 나고 그 위에 덮어쓰게 되고 내가 나중에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주식의 진짜 90%는 앙드레 코스라니가 그랬나요? 투자의 90%는 심리다. 네. 심리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즐겁게 마음 먹으면 온 세상이 즐겁습니다. 네. 그냥 막 즐거우면은 개똥이 막 굴러다녀도 어머 개똥이 굴러가네 호호호호.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개똥이 굴러가는 게 즐거운 거야. 이해되시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주식 투자의 승패를 가릅니다. 계좌의 성공을 다루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그냥 두셔도 돼요. 지금 시장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괜찮아 보이니까 넉넉하게 하시고요. 꼭 그 백돌이 하시는 분들이 꼭 그 잔디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늘에다 날려보지. 그거 날려 뭐 알아? 그 풀을 뭐 달라고 날려? 풀을 뭐 달라고? 뭐 달라고 풀을 날리고 있어? 그 골프도 못 치면서 꼭 풀을 날려가지고 바람 방향이 이르르 가고 있군. 어쩌라고? 바람 방향 글로 가는 거랑 내가 치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냥 공을 잘 맞추라고 그러면 되지. 그걸 뭐 풀을 뭐 달라고? 하여튼 겉멋은 많이들 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거 다 힘 빼고 하세요. 힘을 빼라고. 풀 날리지 말란 말이에요. 풀 날리지 말라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잘 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막 그냥 뭐 백돌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 뭐 홀컵 앞에 가가지고 그냥 그 골프채 세워놓고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쭈그러 앉았다가 엎어졌다 막 뭐 달라고 해 그런 거 그냥 대충 보고 치는 겨 그런 거는 잘 되고 나서 모르는 데 가서 연습하고 그 정도는 아닌가? 네. 날리세요. 날리고 뭐 연습들 하시고. 네. 아무튼 자주 해보시면 그런 거 다 쓸모 없어. 네. 내가 그 정도 경지까지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진짜 맨날 양파떼기라서 저는 골프는 풀을 날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동남풍인가? 네, 그 정도만 하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괜찮으니까 느긋하게, 네, 느긋하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맞는 순간 다른 데로 가요. 맞는 순간. 그래서 저는 오비 쪽을 보고 치면 정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골프는 재미없어.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커팅 당해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너무들 시장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인데 뭐 잘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도 해보는 거고 손실도 나보는 거고 또 수익도 놓쳐도 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주식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네, 바로 이거고 천천히 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항상 즐겁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방송 그 시황 방송 이런 것들 시간대 맞춰가지고 한 10분씩 들어주시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계좌 지키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낮에도 있어요. 내일 낮에 13시 30분에 오세요. 그러시면 또 저하고 같이 네 무방을 통해서 내일 장중 방송을 또 열어가도록 하죠. 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